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민혜 프로님께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인 혜택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살짝 복습하고 할까요? 네,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제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기인 경우에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무 임대 기간 동안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 없이 그냥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계약을 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고 그 계약 내용, 조건을 신고를 구청에 하셔야 되는데 이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요. 2월 15일 오늘부터죠. 묵시적 갱신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도 앞으로 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임대사업자임을 얘기를 해야 하고요. 설명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에도 부기등기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요. 법령 개정 후에 이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바로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등록돼 있던 분들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 안에 부기등기를 해야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잘 체크하셔서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죠. 연 5%인데요. 여기서 연은 매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2년 안에는 증액을 하지 못하고 계약이 끝난 경우, 그러니까 2년 후에 5% 내에서 인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은요. 일단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렇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취득세를 계산해서 2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85%만 감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에 감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자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4년 단기로 등록했을 땐 30% 감면 받고요. 8년 장기는 7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이 100% 감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채 이상 임대를 해야지 감면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한 채만 임대를 하더라도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50만 원이 넘어간다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15%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 뒷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큰 혜택이 되겠는데 이 대책이 여러 번 발표가 되면서 이 등록 시점과 그리고 등록 종류에 따라서 이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등록 시점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했을 때는 단기, 장기 모두 다 등록이 가능했고요. 등록을 했을 때 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장기로만 등록을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는 안 되고 장기로 8년짜리로 등록을 했을 때 이 혜택이 주어졌고요. 9월 13일 이후에는 장기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나 중과 배제 혜택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임대 의무 기간은 당연히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양쪽 모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양쪽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니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9월 13일 이후로 장기로 등록을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이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취득을 9월 13일 이전에 했거나 아니면 9월 13일 이후에 했더라도 이 취득 당시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기존대로 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취득이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한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소유권이 이전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요. 작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제 단기로 등록해도 혜택이 없고 장기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등록을 했을 때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9.13 이후. 이때는 가액 조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임대 개시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닌 임대 개시 당시에 수도권 6억 이하일 경우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장기를 등록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하면 50% 공제,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로 등록했을 때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양도세 100% 감면받는 혜택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말일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추가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요건들을 만족을 하고 그리고 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이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취득도 있고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또 계약금 납부까지. 이 계약금 납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증빙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계약금 납부까지 했다면 지금 분양권 상태로 있는 물건이어도 준공이 나지 않은 물건, 그래서 취득을 아직 못했더라도 뭐 올해 준공이 나거나 내년에 준공이 나더라도 그 당시에 취득을 해서 3개월 안에 등록을 하시면은 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 100%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혜택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도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 장기 사업자 모두 다 가능하고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이 인상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거고요. 단기로 등록을 하면 40%, 그리고 장기로 등록하면 8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이 많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 건보료가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연 임대료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공제할 거 빼고 빼면은 수입이 0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의무와 혜택을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도 혜택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 조건에 맞아서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입을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이라면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득실을 좀 잘 따져보셔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결정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세미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가산디지털 단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세무사님과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후에 개인 상담도 좀 이용을 하셔서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